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종합지수의 연일 하락세에도요, 매도보다는 버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낙폭 과대에 따른 지수 반등 시 빠르게 주가 회복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서도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9월 마지막 날이죠. 코스피 지수는 15포인트 하락한 2155포인트로서요, 연중 최저 수준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도 2포인트 하락한 672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지난 한 주 동안에 7.7%, 그리고 9월달 동안은 16.6%나 낙폭이 심화된 모습인데요. 자, 국내 증시뿐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지난 9월달 한 달 동안에 낙폭이 심화됐죠. 일본이 7.6%, 대만이 11%, 중국 증시가 5.5%, 그리고 다우지수가 8.8, 그리고 나스닥도 10% 넘는 약세 흐름이 나타났어요.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인 이유는요, 올해 들어서 지금 세 번째죠. 동반적인 약세 흐름이 지난 1월달, 그리고 6월달, 그리고 9월달인데요. 자,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고강도 긴축 정책 우려 때문이죠. 최근에 미국, 유럽 등 주요 국들의 금리를 고강도로 인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월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75 금리 인상을 4회 연속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요, 3.8%가 넘어가면서 4%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걸로 인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러한 부담 때문에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지수가 작년 고점 대비해서 코스피 지수는 35%죠. 크게 하락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고점 대비 45%. 그러면 웬만한 중소기업 종목군들도 50% 정도 이상은 다 크게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종합지수가 단기에 크게 하락할 때 어떻게 과연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먼저요, 국내에서 이렇게 과거에 크게 빠졌던 사례를 보면은 우리 97년도, 98년도 하고 IMF 사태 때하고 세계 금융 위기 때인데요. 한번 그때하고 주가를 비교를 해보죠. 과연 지금에도 매도를 하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들고 가야 되느냐, 그렇죠? 자, 보면요, 이것이 코스피 지수의 연봉 차트예요. 86년도 저가 153포인트에서 그렇죠?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됐다. 물론 중간중간 약세가 나타날 때도 있지만은 빠른 시간 안에 주가가 회복을 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국내 IMF 사태 때 그렇죠? 3년, 그러니까 좀 길게 하락을 했고, 그래서 한 2년 만에 다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 외에는, 그죠? 거의 단발 1년 정도 하락을 하고, 그죠? 그리고 주가가 빠르게 회복을 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웬만한 종목군들 50% 이상 하락해서 힘들고 어려운 국면이지만은 이렇게 연봉을 봤을 때 종합지수는 우상향으로 되고 회복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막 매도를 하고 싶은 사람은 더 빠지면, 그래서 지금에서 팔아서 더 싸게 매수를 하면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근데 주가 속성상 빠지면 빠질수록 비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주가가 5,000원이 가면은 싸게 보여야 되는데, 네? 이 3,000원 갈 것 같고 2,000원 갈 것 같아서 비싸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하기가 빠져도 쉽지 않다. 또 많이 빠진 종목을, 그래서 이 종목은 힘들다 생각해서 매도해서 좋아 보이는, 그러니까 덜 빠진 종목을 매수를 한다. 근데 지금 시장이 종목별 리스크로 인해서 빠지는 장이 아니라 시장 리스크, 시장이 다 같이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덜 빠진 종목, 최근에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죠. 나온다. 그래서 손실이, 먼저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손실 크게 나서 팔았는데도 교체 매매했는데 이 종목이 또 빠진다. 손실 확대.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이 손실을 크게 입고 있지만 그래도 이 주식 증시 시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상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좀 시간 싸움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도보다는 좀 매수로 좀 끌고 가야 된다.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도요. 우리가 지난주에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가 5.8%, 코스닥이 7.7%나 하락을 했는데도
수급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건요, 좌측 하단에 보면은 수급사항인데요. 거래소 시장 쪽에 외국인들이 1690억, 거의 1700 매수했고, 코스닥이 940억, 선물 시장 쪽에 또 2518억 순매수고, 콜옵션이 한 17억 매도네. 이거는 하방으로 베팅했죠. 콜옵션을 매도한 거니까. 근데 풋옵션 쪽에서는 295억을 매도했다. 상방으로 베팅을 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콜옵션 쪽에만 소폭 하방이고 나머지는 상방으로 큰 폭으로 순매수를 했다. 한 주 동안 좀 넓게 봐도요. 거래소 시장 쪽에 외국인들이 56억 매도해요. 근데 코스닥이 2,600억 매수하고 선물 시장 쪽에서는 2조 원이란 순매수했다. 풋옵션 쪽에서는 846억을 상방으로 베팅했다. 외국인 개인들이 오히려 풋옵션에는 1,000억이 넘는 풋옵션 같은 경우는요. 개인들 매수가요. 지난 9월 26일 날 384억을 했는데 이게 올해 최대 규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한 부분을 했을 때 수급의 지수는 하락했지만 상당히 양호를 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옵션 만기가 매월 두 번째 목요일도 10월 13일 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선물 쪽, 주식 선물도 그렇고, 풋옵션 쪽에도 그렇고, 그렇죠? 외국인들이 이 손실을 그대로 두고 확정을 지었게 하면 옵션 만기 전에 좀 한번 강한 상승의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제가요,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이쪽 시장에서 파생 쪽에서 전문가로 이름이 알려진 그런 친구와 통화를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번 주에, 지난주에 한 번 들어가서 손실 보고 나왔는데, 금요일 날 또 통화할 때도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통화했으니까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상방 쪽으로, 그러니까 콜옵션 쪽을 매수를 해서 좀 손실을 이상으로 또 회복을 시켜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장세의 흐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수급이 상당히 양호해서 일정 부분 좀 반등 가능하고, 또 하나는요,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정부의 증시 부양책이 낮 수밖에 없죠. 자, 지금 증권시장 안정펀드죠. 증안펀드 재가동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를 한다. 그렇죠? 증시 부양책 나오고, 또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죠. 최근에 나온 자기 주식 취득 관련 공시 건수는 95건으로 전년 대비 한 3배 이상 수준으로 증가했다. 즉, 이 자사주 매입은 주가 저점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가가 좀 저평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죠. 지금 이 증권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장부가라 할 수 있는 주가 순자산 비율이, 그러니까 PBR이 0.9배 미만에 다 머무르고 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 저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오는 11월 8일 날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죠.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좀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올해 들어서 세 번째 1월 달, 6월 달, 그리고 9월 달 크게 하락했는데 1월 달에 한 13%, 6월 달에 13%, 그죠? 아까 말씀대로 코스피 지수가 거의 한 13% 되고 코스닥은 16%라 했죠. 거의 일정 부분 좀 단기적으로 좀 빠질 만큼 빠진 것이 아닌가. 좀 반등은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 해도 아까 말씀드린 연봉 좀 길게 보면은 빠르게 회복죠. 지금 은행 금리가 뭐 한 3%대, 그죠? 4% 미만이죠. 1년에 뭐 4% 미만인데 지금 아까 말한 종목별로 고점 대비 한 4, 50%씩 거의 뭐 50% 이상씩 빠졌다 봐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뭐 1, 2년 갖고 있어서 이거를 회복시켜주고 수익이 난다면, 그죠? 버티는 것이 낫지 않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요. 우리가 이제 하모니 관심 종목에서 이소장 증권TV에서 좀 좋게 보는 종목군들인데, 뭐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특히 개별 쪽 코스닥 지수가 낙폭이 심화되면서요, 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도 포함이고, 뭐 5G 통신 장비 최근에 조금 그래도 강한 반등이 나왔던 종목군도 뒤늦게 하락하는 모습이죠. 뭐 스마트폰 부품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만약에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옵션 파생 세력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좀
주가를 끌어올린다 하면 주가 안정시 빠르게 회복될 때 과연 어떤 종목일까? 낙폭 과대주죠.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전기전자, 특히 좀 지수와 연결된다면 삼성전기 쪽. 삼성전기가 중국 스마트폰 시장 침체 우려로서요. 14만원대에서 11만원대까지 아주 크게 하락한 상황이죠. 근데 실적은 그래도 뭐 작년 대비해서 또 양호한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으로 성장성도 뒷받침이 돼준다. 그런 전망이 많죠. 그러한 부분에서 삼성전기 쪽을 조금 우리가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 우리가 좀 기대해도 되고, 특히 최근 들어서요, 이 낙폭 과대된 뭐 소재 부품 장비, 그렇죠? 반도체 이러한 종목군들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또 5G 통신 장비 뭐 KMW라든지 서진 시스템, RF, HRC 이러한 종목군들도 지수 영향으로 크게 하락했지만은 수급적으로 보면은 좀 상당히 좀 양호해. 그러니까 외국이 기관 이 종목을 주가를 크게 떼어 올렸던 세력들이 매도를 많이 해서 주가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빠졌다. 외국인 기관들은 매도가 크지 않고 오히려 순매수를 하는 종목도 상당히 많다. 그러면은 낙폭에 따른 반등을 줄 때 이러한 종목군들이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일단 뭐 두 파트로 고른다면요, 저는 이 전기전자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 그리고 K컬처 계속적으로 이 엔터주라든지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이, 그렇죠? 하방 경직 종목에서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낫다. 그쪽으로 저는 조금 시장 주도주 역할을 바로 K컬처. 왜냐하면 이 종목은요, 지금 달러가 강세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요. 고환율이에요. 근데 여기 최근에 나온 리포트 내용을 보면은 해외 매출이 비중이 높은 엔터주, 강달러, 수혜기대, 특히 이제 뭐 하이브 같은 경우가 상반기 총 135억의 외환 환산 차익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하반기 8억 7천만 원 손실을 본 것과 비교해서 크게 개선됐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환율 강세에서도 수혜 기대되고, 또 엔터주는 재고가 없죠. 우리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경심체 우려예요. 그러면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면 재고로 그 부담이죠. 근데 엔터주들은 재고 역량이 또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에서도 좀 약간 벗어날 수 있다. 그 중에 우리가 최고로 보는 것은 JYP 엔터. 그렇죠? 최근에 소속 아티스트 스트레이 키즈가요, 새 미니 앨범 맥시던트를 발행했는데요, 선주문 224만 장을 발매가 됐다. 좀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저는 K컬처주, 그렇죠? 그래서 JYP라든지 뭐 하이브라든지 뭐 SM이라든지 뭐 이러한 종목군도 지속적으로 관심해서, 저는 지수 반등 시 최고로 치는 것은 낙폭 가대주 하나, 하방 경직 종목 하나, 이렇게 두 종목을 선택을 하고요. 뭐 5 통신 장비도 괜찮고, 뭐 자동차 쪽도, 그죠? 뭐 2차 전지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실적이 계속적으로 양호하게 나오죠. 하지만 이제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뒤늦게 좀 하락하고 있지만은, 그렇죠? 여기 보면 2000년 4분기 호실적 한번 나왔던 부분 보면요, 이게 보면 LG에너지 솔루션이 4분기에 이제 전년 대비해서 거의 500% 가까이 증가할 걸로 보고, 에코프롬이 336억,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한 161억, 세 자릿수 증가 전망에서, 특히 포스코 케미칼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되죠. 미국의 공장을 지금 GM이라든지, 그죠? 같이 짓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 좀 뒤늦게 하락했지만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뒤늦게 하락한 종목, 아니면 아예 크게 많이 빠진 종목, 그러한 종목군들로 두 종목 파트로서 나눠서 좀 관심 가졌고, 그리고 이 기타 종목이 우리가 음식료, 그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2011년 10년 전에 곡물가 고점 치고 하락할 때 이 주가, 특히 대상 같은 경우가 크게, 그리고 CJ 재단 크게 다 음식료 올라갔다 했죠. 그 가족적인 관심 필요하고, 그리고 리오프닝 경기 재개, 그죠? 뭐 6개월 뒤에는 엔데믹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대한 좀 검토가 들어갔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최근 보면은 뭐 유통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관광이라든지, 뭐 롯데관광, 그리고 모두 두어, 그죠? 뭐 유통 신세계, 이러한 종목군들도, 한국 콜마도 그렇고, 그죠? 저는 대한항공도 좀 뒤늦게 빠졌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늦게 빠진 종목군들. 그래서 우리가 업종은 전기전자, 반도체, 스마트 5 통제에서 한 종목 내지 두 종목에서 20%, 그리고 자동차, 자율주행, 2차전지, 폐배터리, 친환경 에너지에서 여기도 한두 종목에서 한 20%, 그리고 바이오, K컬처, 뭐 엔터주, 콘텐츠 포함해서 한두 종목에서 30%, 그리고 기타 현금, 뭐 음식료, 리어품, 단기, 뭐 현금해서 한 30% 유지하는데, 요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기전자, K컬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패턴별로 많이 올라간 종목, 그리고 많이 빠진 종목, 그래서 바닥권인 종목, 좀 뒤늦게 빠진 종목, 하반 경기 종목죠. 이렇게 나눠서 했을 때 저는 바닥권 종목이 우선이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포함이고, 그래서 아니면 뒤늦게 빠진 종목들, 포스코 케미칼, 서진 시스템, 대상, 하이비전, 덕산, 레오룩스, 그죠? 있는데 뒤늦게 빠진 종목들도 그죠? 관심 필요하고, 얘네들은 좀 길게 봐야 되고, 하방 경징 종목, 그죠? 뭐 JYP라든지 CJL 제일제당이라든지 모두2와 신세계, D&T, 뭐 삼성에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조금 나눠서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반도체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전망치를 내놨죠. 2023년 회계 연도 1분기 매출이 42억 5천만 달러를 전망했다. 시장 컨센서스 60억 달러 하에죠.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연중 최저 수준, 그죠? 고점 대비해서 45%나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 반도체는요, 특히 이제 D램 부분,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국내에 삼성전자의 하이닉스와 같은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인데요. 근데 여기 세 개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그죠? 한 7, 80% 이상 되기 때문에 이 수요가 감소하면 공급도 감소시킨다 보면은 아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지난해에 비해 웨이퍼 팹 설비 투자를 거의 50% 줄인 등 공급 축소를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런 부분.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러면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도 줄이면 되니까요.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뭐 지금 안 좋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진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봐야 되고, 하나 좀 걱정되는 것이 지난 주죠. 27일 날 중국 경제 성격의 미국 주도 반도체 동맹인 치포 예비회의 첫 회의가 열렸죠.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시장에 우려감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요. 좀 전반적으로 그죠? 시장이 약세를 보이지만은 조금 반등을 줬을 때 과연 어느 쪽, 낙폭 가대주 종목 하나, 그리고 좀 하방 경쟁 내지 좀 뒤늦게 빠졌던 엔터주에 좀 우리가 관심을 집중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특히 종목 선택할 때 많이 빠지더라도요,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를 많이 한 종목군보다는 그죠? 적게 매도하거나 오히려 좀 순매수한 종목군들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그래야지만이 내 생각 반대로 주가, 나는 지수가 아까 이러한 이유로 조금 반등을 줄 걸로 봐서 이러한 종목을 선택했는데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일 때 상당히 많죠. 그래도 외국인 기관들이 좀 매수를 많이 빠지면서도 많이 매수한 종목군들은 좀 덜 빠진다.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내 생각 반대로 움직여도. 근데 내 생각대로 반등을 주면 더 강한 힘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주가가 하락을 했어도 또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한 그러한 종목군들, 그죠? 지금 SNS도 있고 네페스도 그렇고요. 이러한 종목군들, 삼성전기도 그렇고 종목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죠? 자, 삼성전기 최근의 주가는 이것은 이제 주봉이죠.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최근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데도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이고 있고 개인들이 좀 매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BH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 그죠? 아이폰에 대해서요, 증산하는 거를 조금 다시 원위치를 시킨다라게 나오죠. 그래서 증설 철회하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도 중립으로 하향했다 해서 크게 하락하면서 동반적인 약세죠. 지난주에만 BH가 주가가 그죠? 크게 하락했죠. 17%나 하락을 했어요. 크게 하락했는데 수급적으로 보면은 이 개인들 매수가 한 15만 주대, 한 16만 주밖에 안 돼요. 근데 올라올
때 주가가 내 주가는 크게 하락했죠. 이 올라올 때보다 적게 매도해서 좀 낙폭 과대에 따라서 좀 시장이 안정되면 좀 반등을 줄 수 있지 않나. 자, KMW도요. 5G 통신 장비주도 보십시오. 주가가 36,000원에서 지금 27%가 빠졌어요. 단기에. 근데 오히려 기관들이 매수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뭐 네페스도 마찬가지죠. 주가는 연중 최저 수준인데 오히려 기관들 쪽에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SNS텍도 기관들 매수가 상당히 크게 들어오진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이 안정되면 좀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지 않나. 자, 요거는 ISC죠. 저기 검사 장비 부품 쪽인데 소모성 부품 쪽인데요. 전 최근에 뒤늦게 빠진 종목군들도 그렇죠? 물론 이제 최근에 개인들이 소폭 매수했지만 상승할 때에 비해서 매도량이 많지 않아요.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경기 재개 뭐 신세계라든지 그렇죠? 한국콜마라든지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들, 뭐 모두투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 필요하고, 그리고 음식료, CJ제일제당 이러한 종목군들, 대상도 마찬가지죠. 그죠?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엔터죠. JYP 엔터. 좀 뒤늦게 빠졌다 좀 회복을 시켜주죠. 아까 말한 대로 경기 침체와도 좀 영향 덜 받고, 그리고 고환율에도 영향을 오히려 좀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러한 부분. SM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하이브 뭐 바닥권이고, 포스코 케미칼이 좀 뒤늦게 빠지는 모습인데, 그렇죠? 예, 아까 말한 이게 시장 리스크에서 우리가 종목 교체를 손실 크게 본 거를 하지 말자라는 말씀드리는 게, 많이 빠진 종목은 안 올라갈 것 같아서 매도해서 덜 빠진 종목 들어가면 뒤늦게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서 오히려 지금 손실난 종목들은 좀 끌고 가는 것이 낫고, 좀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뒤늦게 빠진 종목이나 아예 아니면 많이 빠진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 호텔 신라라든지 대한항공도 뒤늦게 크게 빠졌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다시 이런 종목군들 좀 회복을 좀 시켜주지 않나. 스튜디오 드래곤, 그렇죠? 바닥권 조금 넣죠. 예, 그리고 덕산 네오록스. 덕산 네오록스도 주가가 뒤늦게 하락했는데 오히려 기관들 매수가 많아요.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을 좀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요 종합지수가 2150포인트대 그죠? 고점 대비해서 35%나 빠지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국면입니다. 특히 금년 들어서 1월, 6월, 9월 지금 세 번째 낙폭이 심화되면서 상당히 어려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길게 보면은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단기적으로도 그렇다. 그러한 부분에서 매도를 손실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긴 흐름으로 끌고 가는 것이 훨씬 수익을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낼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혼자 하면은 이러한 과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지만요. 우리가 뭐 97년도, 98년도, 2008년도 그런 거 한 번씩 겪어봤던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요, 오히려 끌고 가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유료 회원 안내니까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